네,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미국의 국무부가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부대, 어떤 부대고, 이번에 왜 제재를 받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대 이름이 넷자 예후다라는 부대인데요. 그 뜻이 이제 영원한 유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창설돼서 초정통파 병사만을 위한 이제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한 지구의 나말과 제닌 지역에 주둔하고 있고요. 부대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서한 지구의 정착민 출신들이 대부분 이쪽 부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 부대 가면 이제 초동파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걸 의뢰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그거를 어카모데이션 한 거죠. 기도도 드릴 수 하면서 군복무를 해라 해가지고 만든 특수부대예요.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근데 이 부대가 최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1월에 그 팔레스타인계 미군 오마르 아사드라는 그 노인 80세가 사망하는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사건 전말이 뭐냐면 국무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사드가 당시 늦은 밤 서한 지구내 자신의 마을에 있는 검문소에서 내자 예후다 부대들의 검문을 거부하자 체포를 한 거예요. 부대원들이 당연히 체포하죠. 그래서 그에게 수감만 채운 게 아니라 막 재갈도 물려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거야. 80 노인네니까. 그 이를 근거로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등재되면서 이걸 근거로 IDF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부대가 제재를 받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혹시 가만히 있었나요? 이스라엘 반응이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합리함의 극치이다. 도덕적 타락이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모든 수노를 동원할 것이라서 강성 발언을 내놨어요. 그리고 네타냐후의 경쟁자인 간츠국 그 대표 역시도 아주 완곡한 발언으로 미국에 대응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 친구들을 가장 존경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적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국무부도 약간 한 발 좀 뺐어요. 그 움찔하면서 이게 제재가 프레이밍이 잘못됐다, 워딩이 잘못됐다. 제재는 아니고 이란 제재는 아니고 레히법에 따라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정 부대에 투입되는 미국 군사 원조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레히법이 뭐냐면은 인권유린 혐의가 있는 외국 군대 경찰에다가 군수지원 합동훈련 포함한 군사 원조를 제한하는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 법령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인권유린 혐의가 있는 부대에만. 그래서 한발 대인 그 금융제재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테러리스트 제재는 아니고 조금 낮은 단계 군수지원을 제한하겠다라는 정도로 한발 후퇴를 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면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그렇죠. 레이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넷자 예후다 부대가 연루된 사건이 미 국무부의 2023 국가 인권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 인권 침해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특별 패널을 꾸려서 이 침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특별 패널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이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왜 이 특별 패널에 대한 신뢰성이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간츠 지금 현재 그 전신회가 사람 그분도 청백당 대표도 미국 제재 방치에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2002년 초에 발생한 아사드 노인 사망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게 베네트 라피드 연정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타냐후 총리 재임실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관련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수사 발표는 어떻게 나왔냐. 예후다 병력들의 조치와 아사드 노인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포렌식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병사도 체포 후에 30분 만에 풀어준 거예요.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재갈 물린 채 장시간 방치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이죠. 아하.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간츠 국방장관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네트 라피드 정권은 미국 압력에 굴복해 해당 지휘관을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부가 지정한 그 외부 특별 패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로 누구를 근거로 이렇게 한 거냐? 근데 대부분 국무부가 지정한 외부 특별 패널은 이 팔레스타인에 한해서는 이스라엘 극자 NGO, 미국 내 극자 친팔레스타인 NGO, 해외 친팔레스타인 NG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운이라는 회사 그 NGO인데 Democracy for Arab World Now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아랍 민주주의 뭐 연합체예요. 근데 말만 민주주의 사실상 반 BDS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반 단체고 DCIP라고 이제 그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이제 그 NGO 단체인데 이건 팔레스타인 지부에서도 그 두 단체에서 발간하는 그 생성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인권 유린 혐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서 얘기한 던이라는 참자는 공공연하게 10월 7일 학살 당시를 실상은 하마스가 저지른 게 아니라 IDF가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 원잉? 이게 헤르츠 보도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극자 매체인 헤르츠 보도 나왔어요. 그걸 인용해서 그 단이라는 그 창립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형적인 반유대 BDS 운동 단체라는 거죠.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 봐야 그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DCIP 그 아동 인권인데 여기서도 항상 보고서 어떤 보고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구 75%를 인종 총살하고 있다. 근거도 안 돼요. 이런 주장만 계속하는 거야. 근데 이 단체들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반유대 세력이 이제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티에서 지원금을 받아요. 수백억 달러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보고서 뻔하잖아요, 본데. 근데 이거를 인권 패널로 앉혀놓은 거죠. 거기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 문제의 DCIP 테러 단체는 테러 지정 세력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정 세력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과 정책 인사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저한테 이거 맡겨놓고도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요번 제재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번 제재는 군사원조 제재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국장이 지금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의 조시폴 전 국무부 정치국장인데 10월 7일 학살 이후 이스라엘 군사 원조의 부당성을 항의한 거예요. 정부야 공무원, 연방 공무원이. 그러면서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친팔레스타인 BDS 단체에 가입해서 이제 이런 이론 설계를 한 것이죠. 그러면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뭐 하는 데냐? 해외 동맹 및 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허위 인권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군사 원조를 제한하는 레히법을 고안해서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주무부서장이 이스라엘 뉴욕 타임스에 뭐라고 기고를 했냐? 이스라엘은 주기적인 인종 총소, 인종 분리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이 왜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데 극좌 세력을 거기에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그 관료 중에 오염된 인사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정무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친팔레스타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갖다가 요직에 앉혀놓는 것이죠. 저번에 블링컨부터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블링컨 포함해서 뭐 전부 국무부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쪽 중동 정책 관할하는 건 다 이따 썩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시아 쪽은 단단한데 이쪽은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이번 주에도 미국이 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나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17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안이 이번 주 수요일에 통과됐다고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미국은 제재도 하고 싶어 하고 뭐 지원도 하고 싶어 하고 뭐 둘 다 하고 싶어 하는 이거 지원안이 통과됐는데 제재가 걸리면 이거 지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정치 분열상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 하원, 공화당 하원은 강력한 이스라엘 매파입니다. 이스라엘 지지해라.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보고 finish the job. 그냥 하마스 섬멸해라. 돈 줄 테니까 다 해라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6개월 동안 지체된 이스라엘 군사 지원이 뭐 우크라이나 지원이랑 해가지고 정치 정략 게임 해서 결국엔 통과가 됐어요. 그 130억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통제하기 위해서 군수 지원해가지고 얼마나 못 살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통과됐으니까 지원해야 돼.
그거에 대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미 국무부에서 얘기한 아까 얘기했던 레이법으로 마지막에 한번 내가 이걸 틀어보겠어. 통제하겠어. 끝까지 안 주겠어. 그렇죠. 이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라파 공사할 때 뭐 분명히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죠. 그것도 근거로 또 군수지원 통제하겠다고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 안전장치를 꼽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잡한 방식으로 마지막 노림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국제 반유대주의 BDS 순환고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첫 1단계 국제사회가 수만 달러를 이스라엘 국자 및 친팔레스타인 NGO에다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친팔 그 NGO들은 IDF와 정착민에 대한 피해 비방, 거짓 선동 자료를 이제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군과 시민에 대한 제재안을 만들어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극좌 세력, 대표적으로 노동당, 메리츠당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헤르츠 매체가 자국민 제재안을 정당화하면서 옹호하는 논평을 해요.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 단계가 뭐냐면 유럽연합 정부는 거봐라 헤르츠와 노동당 극좌 정치인도 너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우리의 제재안을 합리화시키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다시 일본부터 들어가서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전쟁하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지금. 아하, 참. 근데 또 바이든도 처음 집권 초기부터 완전 국제적으로 양다리 계속 걸치면서 이상한 행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미국 바깥도 그렇고 집안 내부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참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전 세계 운명에 걸렸다 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이거는. 모든 게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